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경우에 영국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적인 측면을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9월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 모두 다 컨센보다도 괜찮았고 전월보다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경제 지표의 호조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었는데요. 다만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 이 제조업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모두 50 이하였고, 계속해서 컨센보다도 약했고, 둔화되는 위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속에서 영국 쪽에서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부양책이면 우리 이 주식시장이나 경기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 대규모 부양책이 기본적으로 뭐 법인세 인상 계획이 철회된다든지, 그다음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보다 빠르게 더 인하를 한다든지, 기존 계획보다 개인 보험이나 아니면 첫 주택 구입 시 인지세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경기 침체에 대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부양책이니까 시장에 긍정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BOE와의 이 스탠스 차이 때문인 것이죠. 일단 BOE 쪽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역대 최대의 지금 인플레이션 폭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쪽에서는 계속해서 긴축을 통해 가지고, 미국처럼 긴축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 경기가 조금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2달 연속 빅스텝을 밟은 상태입니다. 영국 거의 뭐 100년 넘는 역사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와중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돈을 푸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즉, BOE와 영국 정부 간의 정책적 혼선이라는 거죠. 이 정책적 혼선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BOE 회의에서는 75bp 인상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75bp 인상은 영국 역사상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요. 이 부분을 시장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이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는 경기대로 계속해서 침체되는 완전 실패하는 정책이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월가 쪽 일각에서는 거의 영국의 지금 이번 트러스 총리의 부양책과 이 BOE 간의 엇박자가 거의 신흥국의 몰락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주 이 잘못된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간다고 본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굉장한 우려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이 영국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그 지속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더욱더 팽배하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일단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증시에 큰 부담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연착륙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의 얘기, 그러면서도 연착륙이 안 되더라도 경기가 좀 무너지더라도 인플레부터 잡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그래서 금리 폭을 더 높여놓은 상태에서 독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난주 후반에 있었었고, 여기에 영국까지 가세를 하면서 시장이 거의 패닉 장세 흐름으로 흘러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113을 돌파하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었고, 금리 인상의 폭이 더욱더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상황이 됨에 따라서 2년물 금리는 초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10년물 금리는 떨어지면서 오히려 금리 역전폭이 더 심화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요, 투심 자체가 리먼 사태 때 이후 최악의 상황,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부담을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 이 패닉셀이 장중 패닉셀이 진행되면서 3%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3%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오후장 후반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줬다라는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1,000포인트는 지킬 것이라고 봤는데 영국 이슈가 터지면서 11,000포인트가 일단은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6월 저점까지 다 이탈을 한 상태가 됐고요. 참 너무 힘이 없고 맥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꺼드렸던 1,550포인트 정도 전후 자리까지 일단 또 열리는 상태가 됐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경기 상황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인플레는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 풋 쪽에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ETF 쪽에 이 수급이 집계 이후로, 상장된 이후로 최다폭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아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일단은 이번 주 초반까지는 조금 이 여파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원래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이 금요일 날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양봉 음봉 큰 의미 없고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여 줄 수 있다면 일단은 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양봉으로 몸통을 좀 키워서 만들어줘서 종가 위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상승 마감, 반등 마감을 한다면 확률은 조금 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저점 이탈 여부, 몸통을 만들어낸 상태에서의 전일 종가 상회, 즉 반등 여부, 그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데, 주 초반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안 좋은 시장의 분위기, 거의 뭐 지금 패닉셀 분위기, 이 분위기가 일부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좀 되는 주 중반 정도부터는 조금씩 변동성을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락을 좀 둔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안 좋은 내용들 투성입니다. 오늘 저희 방에도 이제 저희가 장전 뉴스들 올려드리면서 보시면 거의 모든 뉴스들 중에 좋은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거의 진짜 의미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온통 뉴스들은 다 부정적인 뉴스들 투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이 겁이 나는 상황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서도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지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뭔가 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뭐 오늘 시장 얘기부터 잠깐 드리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현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특별한 현재까지의 모습은 없습니다. 반면 선물 쪽은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인데 장중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조금씩 다시 밀려 나온 상태예요. 이게 밀려 나온 상태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무방에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시장은 특히 유독 더 환율이 아주 조그만한 환율의 변화에도 지수가 같이 반응을 하는 환율 살짝 올라가면 바로 꺾이고 살짝 밑으로 꺾이면 그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습니다. 약간 수급이 좀 둔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하단을 조금 제한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금 충분히 저점 부근에 와 있다. 지금 뭐 연저점 우리도 깼잖아요. 6월 저점도 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반발 매수들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는 상태다. 요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은 일단 오늘 매수로 이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일단 오늘 움직이는 섹터들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일단 또 이게 바뀌었네요.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를 보면 니켈 관련 섹터들, 백신 여권 관련 섹터들 제외하고는 백신 여권도 뭐 케어랩스 하나 빼고 나면 전부 하락 중입니다. 니켈 관련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섹터들 지금 급락 중입니다. 정유, 터치 패널, 디지털 화폐, 폐배터리, 원자력 발전 이쪽 섹터들이 오늘 하락을 크게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마시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국전약품, 나노신소재, 우주일렉트로 정도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수 계속 조금씩 스물스물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오늘 일단 환율이 뭐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구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하고 이 당국하고 그 통화 스와프를 맺어놓은 상태잖아요. 외환 스와프를 맺어놓은 상태라서 그쪽에서 부담은 좀 확실히 좀 줄어든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이게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미 통화 스와프인데 일단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심리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자꾸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좀 꼭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 정부 쪽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거의 뭐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폭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이고 하락의 이쪽보다 이쪽이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 깨지고 나면 이게 밑으로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요 자리죠. 요 자리 정도죠. 2210 한 6. 예상보다 너무 많이 2216 예상보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희망적인 부분을 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지금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주 초반까지는 조금 반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계속 드렸었는데 일단 4.5% 이 금년 말 금리 4.5%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상황.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내년에는 4.75 뭐 최대로 올라간다라고 해봐야 5%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요번 금년 4.5까지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베이비 스텝 2번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또 연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이 어떤 계획이랄까요? 점도표상에 찍혀 있는 이 부분들은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 잡혀간다, 인플레가 잡혀간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조금씩 인플레는 지금 잡힐 걸로 보여지니까 향후 가면서 그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딜레이는 됐지만 끝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정도의 흐름들은 있다 하나. 두 번째 부분은요. 요 부분까지만 4.5까지만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 제가 FOMC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4.25까지는 시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4.5까지는 반영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 초반 정도쯤이면 반영이 좀 어느 정도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최악의 상황이고 그리고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라고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거의 지고 있는데 거의 졌다. 누구나 다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뒤집었을 경우 막판에 뒤집었을 경우 그 희열은 엄청납니다. 반대로 다 이겼던 경기라고 생각했던 걸 역전당해서 지게 되면 그 실망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시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존의 4%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혹시나 4.2까지 맥시멈으로 거기까지 봤던 건데 4.5까지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4.5에 뭐 내년 5% 정도까지 지금 반영을 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면서 반영을 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공격적이고 강경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4.5에서 5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들 깨지는 것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스탠스의 변화를 조금씩 꾀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건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답니다.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 사이에 내년 초쯤에라도 경제 지표들이 깨지기 시작을 한다 또는 고용 지표들이 깨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흐름이 나오거나 또는 예상보다 인플레가 조금씩 빨리 잡히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일단 금리 인하가 없어였는데 그걸 반영하면서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라는 게 반영되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큰 부분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확률은 여기서 더 높아질 거야라는 확률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약해질 거야라는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희망적인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음,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걸 교수 같은 경우가 이 미국의 이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거의 크레이지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거의 뭐 우리 속된 표현으로 쓰면 10원짜리 요까지 얘기 들어가면서 거품을 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가 깨지는 속도가 워낙 크게 빠르게 나타나거나 또는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씩 빨리 잡힌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장의 이 흐름은 확실히 좀 바꿀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 말 11월 빨라야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쯤 돼야 시장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반응하거나 아니면 늦으면 내년 1월 정도부터 반응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의 기본 시각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만약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당겨지는 시각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워낙 반대하는 지금 연준의 최근에 이 목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연준 위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또 빨라질 수 있는 당겨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반등의 여지는 조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당장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안에 움직임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주 초반에서 주 후반 넘어가면서 아마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 초반의 발언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부분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정도 무렵부터는 아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강도가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이제 월말 월초에 이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조금씩 약해질 완화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씩 시장의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장이고 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그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신용 반대 매매가 일부 코스닥 쪽에서는 제법 많이 나왔는데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 당분간 신용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건데요. 그 신용 반대 매매 제가 6월부터 찜찜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물량까지 한번 받아내고 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